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수량은 문경이 5.5, 영주가 4mm 등 주로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렸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를 비롯해 경북 남부 지방은 5에서 20,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대구와 경북 남부는 오늘 밤에, 그 밖의 지방은 내일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군청 앞에서는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성주를 찾았는데 일부 학생들까지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에 나서면서 사드 반대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연일 집회 현장이 된 군청 앞. 교복을 입은 학생 700여 명을 비롯해 수많은 주민이 모였습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성주군청을 찾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성주에만 설치하고 반대하는데 그냥 다른 데도 다 설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는 많은 학생이 집회에 나가 교실이 텅텅 비어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 아예 등교를 거부했고 자녀의 등교를 막은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나갔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와서 저희 자식들이 듣고 가는 것까지 윤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성난 민심은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중인 고령 박 씨가 모여 사는 성주군 성원 1, 2 마을회관. 마을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가로 세로 2m 크기의 박 대통령 걸개 사진을 떼 창고에 놔뒀습니다. 이 도미 다 뭐 일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터지건도 한 밀고 한다. 그러면 구해놔요. 사드가 들어서는 성산포대에서 1km 남짓 떨어진 성산 1위도 뒤숭숭합니다. 국회 국방위 김종대 의원이 연 간담회장은 사드 배치 반대 성토장이 됐습니다. 밑걸 저렇게 찍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성주 들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참외밭. 농민들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X밴드 레이더 전자파 피해 때문에 울상입니다. 만약에 저기 배치가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안 사 먹는다니까. 그때 어떡할 거냐. 그만큼 시설 투자를 해놨는데 누가 보상해 줍니까?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 소송에 나서자는 요구도 일고 있는 등 인구 5만의 도시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나면서 성난 민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위험시설과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것을 지역 이기주의, 즉 님비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상당수 수도권 언론들이 이번 사드 배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성주군 군민들의 반대 행동을 님비 현상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사드 성주 배치가 결정된 당일 대구 경북 국회의원 21명이 정부가 선정 기준을 소상하게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언론들은 총선 때는 친박을 외치다 사드 같은 국정 현안에는 지역 민심을 의식해 때로 움직인다며 때박으로 표현하는 등 전형적인 님비 현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SNS와 종합 편성 채널 등에서도 정확한 정보와 설명조차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주 군민과 대구 경북 지역민의 행동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던 곳이 PK인데요. 사드는 필요하다. 그런데 PK만 아니면 된다. 이 전형적인 님비 현상 아닙니까? 음성에서도 데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순수성을 왜곡하며 오히려 주민들을 더 자극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드 자체의 배치를 반대하는 님비 현상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 여기 지역 주민들의 그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수도권 언론들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수익성 있는 사업은 내고장이 유치하겠다는 핀피 현상으로 몰아가며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무시해왔습니다.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중앙 집권적 사고에서 나오는 수도권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결을 부추기고 국론마저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반해서 그동안 다문화 교육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근 이중 언어나 어버이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 적응 교육이 늘면서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12년 전 결혼과 함께 한국에 온 학부모가 모국 우즈베키스탄의 인사말부터 의식주, 전래동화까지 들려주고 질문과 답도 주고받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집 모양이 어떻습니까? 흙으로 만드는 거 진짜 시원하고 흙도 만들어요. 한국에는 좀 달라요. 한국에는 시멘트로 보면 만드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학생은 어머니 나라에 대해 배우며 자긍심을 갖습니다. 이 동화를 저도 잘 못 들었는데 오늘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서 하니까 오늘 처음 들었어요. 엄마가 우즈벡에서 한국에 오는 게 자랑스럽다 생각하고 잘 온 것 같아요. 대구의 다문화 학생은 약 2,900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도 해마다 늘어나다 올해는 0.69%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중언어 교실이나 어버이나라 자긍심 함양 수업 등 다양한 다문화 적응 교육이 실시돼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이나 보편성을 아이들이 깨치게 해서 미래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인데 그 다양성의 가치를 알고 그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교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계곡의 교량 설치를 놓고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이란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인공구조물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남산 용장사곡 3층 석탑으로 올라가는 계곡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계곡 양편으로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한 뒤 커다란 철제 구조물을 세웠는데 경주시가 4억 원을 들여 현수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을 설치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계곡물의 양이 많지 않아 기존의 징검다리로도 통행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고정형인 라멘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현수교로 설계를 바꾸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 상류에는 지난 2004년에도 설잠교가 설치돼 국립공원 남산의 경관 훼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된 남산 주위에는 가능하면 인공 구조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할 때는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주말마다 남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1000여 명이 넘어 안전을 위해 현수교를 설치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주 남산에 경관에 저해 안 되도록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편의성만 앞세워 인공 구조물을 계속 늘려갈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산의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가 문무대왕 실경 뮤지컬 만파식적을 이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저녁 8시 문무대왕릉 앞 특설 무대에서 공연합니다. 이번 뮤지컬은 시 도비 2억 9천만 원을 들여 23곡의 창작곡으로 구성됐고 문무대왕릉 주변 실제 경치를 배경으로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주시는 이번 공연에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서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구에서는 신천 물놀이장이 문을 엽니다. 대구시는 신천둔치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야외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올해는 수영풀장이 하나 더 생겼고 푸드트럭 석 대가 운영되며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합니다.
제3회 생명사랑 환경축제가 오늘 오전 10시 달성습지 호림 강나루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 경북 늘푸른 자원봉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의 가족 단위 생태 환경축제로 습지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습지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맹꽁이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학습과 달성습지 탐방교실이 운영되며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가치를 알려주는 교육관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시가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4만 6천 건, 1,800억 원을 부과할 고지했습니다. 신규 건축물이 늘고 주택가격과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억 원, 8.4%가 늘어났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가 1,0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가 850억 원, 북구 690억 원 등이며 남구가 170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지에서 내면 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오래된 동부와 남부의 도서관 시설을 새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31억 원을 들여 시립 남부도서관과 동부도서관에서 성면을 제거하고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한편 소방과 통신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남부도서관은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부도서관은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해외 자매 우호도시 공무원 초청 한국어 연수 사업이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개 나라 71명이 한국어 연수에 참여했고 연수생들은 한국에 대한 지식과 한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부서에 근무하는 등 경북과의 교류에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폴란드 등 5개 나라에서 예년보다 많은 8명이 연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학생들이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스포츠용품 박람회에 참가해 현장 판매 1,100만 원과 수출 계약 1억 5천만 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업체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자 자격으로 참가해 직접 현장 판매와 수출 계약 상담 업무를 했습니다. 계명대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은 66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을 파견해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옆자리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승려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승려는 지난 2012년 9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스님도 이런 곳에서 술을 드시네라는 옆자리 손님의 혼잣말을 듣고 이 손님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여성 역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구와 경북이 각각 시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7개 영역 가운데 학교 폭력과 교육 수요자 만족도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5년 연속 시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 지원 역량 강화 등 5개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받으며 도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단 통합발대식이 오늘 오후 2시 대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해외자매 우호 협력도시의 청소년이 교차 방문하는 형태로 추진되는데 이번 달 우리나라 청소년 20에서 30명씩 중국 닝보와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다음 달 초에는 일본 고베 청소년 20명이 대구를 찾을 계획입니다. 오늘 발대식에서는 도시별 교류 설명과 청소년 안전교육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